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도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과 시설을 덮쳤습니다. 이번 주도 장맛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대형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목요일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본격 해체를 앞두고 시공사의 부분 철거 계획이 뒤늦게 알려져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종교인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가 내려진 광주 전남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담양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주택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군 담양읍의 한 야산입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야산 경사면에 검은 비닐이 덮여 있지만 틈 사이로 집중호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벽 동안 내린 비의 영향으로 흙더미가 주택을 덮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사물이 그대로 창고를 덮쳤습니다. 그 충격에 창고가 옆으로 휘면서 이렇게 문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둥 소리가 난 것처럼 소리 때문에 밖에 나가 보니까 토사랑 석축이랑 그 창고를 밀고 돌아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군과 소방당국은 주민 25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는데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뭔 저긴지도 모르고 잠자고 그냥 나와서 본 게 그냥 마당에 그냥 저기 오고 바깥에 나온 게 119 차가 있고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여기 와서 대피해갖고 있었죠. 많은 비로 인한 이상신호는 광주 전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화순의 동복터널에서도 땅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기에 이상신호가 나타나 혹시 모를 산사태 피해를 막고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산사태가 났던 터라 전문가들은 추가 붕괴가 일어나진 않을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는 것 같은데 사면을 직접 확인해서 올라가 보니까 동공이 발생됐고요. 이제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려를 가지고 3주 동안 거센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광주 전남 22개 시군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이 발령됐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산의 비탈면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이 저희가 이제 정밀 안전 점검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이미 허약해진 집안에서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또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바람마저 강하게 불고 있고요. 오늘 오전 기준 보성에서는 시간당 44mm, 고흥 지역에서도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우리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까지도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60mm, 해안과 산간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에 가까운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되도록 우회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며 곧바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웃이 불법으로 쌓은 옹벽 때문에 10년 가까이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이 광주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민원을 넣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폭우로 옹벽이 무너질까 주민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벽을 만든 사람도 행정기관인 북구청도 주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광주 MBC 고발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입니다. 집 바로 옆에 높이 약 3m, 길이 약 40m의 불법 콘크리트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옹벽은 한 대형교회 목사가 자신이 가진 땅을 밭으로 일구기 위해 흙을 쌓은 뒤 이 흙을 받치도록 만들었는데 지어진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흙이 물에 머금지 않도록 옹벽 곳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고 그렇다 보니 비가 올 때마다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벽에서 나온 물이 마당으로 흘러들면서 집 전체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벽 위로 가봤습니다. 흙은 이미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상태라 자칫 안전사고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비 오면은 여놈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잠을 못 잔단 말이야. 아니 난리가 아니잖아. 마당이장 뭐 뇌물처럼 막 내려가 버리니까. 옹벽을 쌓은 교회 목사는 이 옹벽을 만들 당시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옹벽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2년 전부터는 알고 있었다며 그때부터 북구청 지시에 따르고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고 해당 옹벽은 불법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옹벽을 강제로 철거할 경우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만든 이가 스스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통지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민원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광주 북구는 취재가 시작되자 옹벽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익적인 위해가 있을 경우에 이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공익적인 위해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적인 장맛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져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 사고가 나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주민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본격 해체를 앞두고 시공사의 부분 철거 계획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1층에서 3층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계획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2주 안에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농성 지하차도 앞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모인 30대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6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가 평소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숨진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분야는 세계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필수적인 첨단 소재입니다. 정부가 오는 20일 국가 전략산업으로 반도체와 소부장을 특화해 육성할 지역을 발표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도전장을 내민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주 무대는 광주와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된 첨단 3지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우수한 기술력과 실증 인프라 등을 고루 갖춰야 하는 후공정, 이른바 패키징 산업 육성 최적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이 반도체 공동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것도 패키징 성장기지 지정 당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강력 협력 사업으로 시도 상생 사업으로 추진하고 성장 잠재력이나 경쟁력이 어떤 특화단지보다 더 높다. 이날 정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 바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입니다. 국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와 기반 시설 조성, 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이 뒤따릅니다. 광주시는 국내 최대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2개의 완성차 공장이 있는 국내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위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앵커 기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 인력과 관련 기술, 선도 기업 등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점은 가장 높은 장벽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 소멸과 경제적 기반 열세라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할 2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한 마리라도 손에 쥘지, 아니면 모두 놓칠지 이번 주 공모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가 최근 기본 계획을 바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와 기간, 장소와 예산 등을 대폭 수정해 박람회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수 세계 섬박람회. 최근 섬박람회의 종합 기본계획까지 도출된 상태지만 지역 내에서는 행사의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남도와 여수시 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2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사업비를 5배 이상 키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전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1,000억 이상 충분히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특히 이제 국가 각 부처하고 관련된 사업들 연계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최 기간 한 달에 대한 연장 여론에 대해서도 여수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3개월 동안 진행됐고 인근 순천시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7개월 동안이나 개최되고 있는데 섬 박람회는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를 모두 담아내기에 개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너무 짧잖냐. 어찌됐든 그래도 행사를 준비한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몇 년 동안 온 시민을 동원하고 또 이렇게 행정력을 이렇게 쏟았는데 그거 한 달 갖고 되겠나. 너무 아쉽지 않냐. 또한 섬 박람회 개최 시기에 대한 우려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개막일이 7월 중순인데 올해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고 있는 장마처럼 우기와 겹치게 될 경우 관내 도서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열리게 될 섬 박람회 흥행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또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게 우기 때고 태풍 올 때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섬 박람회의 틀을 바꿔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보자는데 전남도와 여수시 의회까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여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시민들의 미지근한 반응에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추진위원회를 꾸려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계획을 1년이나 미뤄서 행정통합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윤파란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를 하나의 지자체로 합치는 행정통합. 지난 정부에서 승인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한 뒤 경남도가 제시했던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는 통합지자체에서 한 명의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오히려 실익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거에 한 가족이었던 세 가족이 이제 서로 어려우니까 다시 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뜻대로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처음부터 빠졌고 부산 경남 주민 10명 중 7명이 행정통합에 대해 아예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불씨를 살려두자는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도만이 하는 게 아니라 부산과 경남의 여러 이 전문가들과 함께 좀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내년 하반기 민관 추진위를 꾸려서 공론화를 한 뒤 다시 주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 주민 투표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지지 여론과 특별법 제정까지 필요한 만큼 2026년 추진은 이미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고 시도지사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원점부터 시작하는 재공론화가 얼마나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도민들의 그 지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희망 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넘겨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 속에 행정통합 논의는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이어지며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상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값이 금값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병헌 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기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쌈채소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잦은 비에 2배 이상 오른 상추 대신 다른 채소를 내놓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 6만 원 하는 상황이고 2주 전에 2만 원에서 이제 2배가 오르는 상황이 됐어요. 상추가 또 이제 더 얼마나 오를지. 오른 채소 가격에 한숨을 내쉬는 건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하나하나 크기와 상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는 못합니다. 좀 오르니까 이제 손이 좀 잘 안 가다가 이제 조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골고루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싸고 이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4주 전 4kg당 13,000원대였던 시금치 도매 가격은 37,040원으로 15,000원 선이었던 청상추 가격은 37,860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또 얼갈이 배추는 80% 가까이 오른 8,996원에 열무는 8,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인 2.6%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조금씩 구매를 하죠. 박스로 했던 거를 이렇게 소량으로 10만 원이면 옛날에는 엄청 많이 그래도 며칠 먹은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이어도 이 같은 먹거리 상승세는 일단 다음 달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마철은 아무래도 작업하기 좀 힘들고 기온이 높은 그런 상태에서는 작물 자체가 크게 힘들지. 여기에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광주 지역 종교인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종교인 평화회의와 시민사회는 어제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생겨난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방류를 밀어붙인다면 반생명적 국가 낙인은 물론
세계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을 멈출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75주년 재헌절을 맞아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국회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기자단과 만나 헌법은 대한민국의 자기소개서라며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글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기 위해 지역,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200인의 개헌안 찬성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1,000억 원의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광주은행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돕기 위해 신규 지원 500억 원, 만기 연장 5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개인은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1%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광주 전남의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수출액은 4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가전제품, 화공품 등이 감소했고 수송장비와 타이어는 소폭 늘었습니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가 줄어 41억 6,6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8억 2천만 달러에 비해 16% 이상 줄었습니다. 또다시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최근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적은 양의 비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고흥 지점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거센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북부 또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 가운데 출근 시간 무렵까지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60mm, 해안과 산간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고 80mm에 가까운 매우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시단의 낮 기온도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26도, 여수의 낮 기온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는 오락가락 계속될 전망입니다. 추가 재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